네, 반갑습니다. 엄기훈입니다. 3월입니다. 개강 축하드리고요. 계약 축하드리고요. 예, 뭐. 저희가 이제 3월을 맞이하게 되어서 일단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어요. 작년에도 3월에 이제 엄슬리 가이드를 처음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사실은 비슷한 얘기지만 이제 겨울방학들 다들 어떻게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1월, 2월에 걸쳐 여러분들이 이제 방학을 어쨌든 맞이했고 만약에 인터넷 강의로 수업을 들었든 어떤 수업을 들었든 현장에서 수업을 듣든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 보통 12월 말에 모든 일정이 시작이 되고 보통 이제 요즘은 3월 중순까지 개념 강의가 이어지는 과탐은 보통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개념을 과연 내가 잘하고 있었는지 한번 이제 돌이켜보는 거죠. 보통은 이제 내가 계획했던 거에 비하면 한 반도 못했을 수도 있고 한 70%밖에 못했을 수도 있고 다 했다고 가정하면 진짜 잘한 거고 이건데요. 일단 묻어둘 거 묻어두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12월 말에 개념을 시작했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3월까지 끝내야 되는 게 맞지. 근데 언제 시작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페이스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조절이 될 수 있고 그잖아요. 만약에 내가 한 2, 3주 동안 공부를 못했어. 그걸 이제 후회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제 툴툴 털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계획이 어느 정도로 틀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바뀌었는지 이제 한번 체크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알겠죠? 분명히 2월 달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고3 친구들은 봄방학 다시 하기 전에 잠깐 학교 가는 동안에 조금 해이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설에 좀 해이해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했고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엔수 친구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인가에 재종반이 아마 개강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강남대성학원 기준으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엔수 친구들도 아마 정신없는 생활을 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반수하는 친구들은 뭐 말해 못해. 반수하는 친구가 반수할지 마음을 못 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학교를 다니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다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당장은 이때 했었던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잘 이루어졌는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체크를 좀 하시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3월 달에 스케줄을 다시 한번 수정을 해야죠. 3월이 됐을 때는 어차피 새로운 스케줄을 짜야 돼요. 그래서 스케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잡아주셔야 될 것 같다. 이게 좀 메인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했다면 공부를 이제 안 하고 있었다면 진짜 이제는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스케줄을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스케줄을 어떻게 짜야 될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고3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한번 타임라인을 그려볼까 하는데 4월, 5월, 6월로 들어가고 일단 지금 당장은 저희가 목표로 삼았으면 하는 게 6월 평가원 정도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평가원이 6월 첫 주에 있으니까 이 평가원 시험이 목표라고 가정하고 저희는 어떻게 들어갈지를 볼 건데 일단은 4월 말부터 5월 때까지 분명히 중간고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고사를 이제 대비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저희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중간고사를 웬만하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고3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 잘 들어. 고3 친구들 3월 달에 3월 학평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4월 달에는 중간고사가 있을 거라서 그 전에 분명히 수행평가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이벤트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일단 중간고사 대비를 하실 거고 그리고 5월 달에 첫 주에가 좀 휴일이 좀 껴있어서 우리 근로자의 날, 뭐 어린이날, 어린이 대치공휴일 그리고 23일 날에는 저기
부처님 오신 날 대체 공휴일 이런 것들이 한참 껴있기 때문에 또 쉬는 날들이 많아요. 그리고 알다시피 5월 첫 주는 기본적으로 어떤 날이냐면은 굉장히 많이 그 이벤트들이 있는 날이죠.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뭐 5월 달에 뭐 갑자기 뭔 놈의 과학의 달이니 뭐니 하면서 또 뭐 행사도 있고 그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요때 이제 이것저것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들이 또 많이 없을 수 있단 말이지.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감안해서 중간하고 기말들을 감안해가지고 내가 6월 평가까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혹은 3월 학평 때까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3월 학평 같은 경우에는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자 이제 목표치를 정해야 돼요. 뭐냐면 3월 학평을 목표로 할 것인가 그때도 2월 달에 말씀드렸죠. 6월 평가원을 목표로 할 것인가인데 일단 고3 친구들은 되도록이면 3월 학평이 목표가 됐으면 좋겠고 그 목표가 내가 원하는 완전히 꼭대기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뭐 국어는 어떻게 목표를 삼고 수학은 목표를 어떻게 삼고 탐구는 어떻게 목표를 삼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 영어도 그렇고요. 만약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전범위가 아닐 거고 고위급 위주로 나올 테니까 그 고위급 위주에서 내가 뭔 틀리지 않아서 좋겠다고 뭐는 맞았으면 좋겠다. 탐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개념을 했을 건데 우리 개념을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개념을 한 만큼 맞춰야 되는 거지. 킬러를 맞추지 못할지언정 나머지는 맞췄으면 좋겠다. 잊어버리는 것들은 빼고 나머지는 맞췄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알겠죠?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목표를 좀 설정을 하시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중간고사 웬만하면 준비하세요. 준비하시죠? 알겠죠? 왜 그러냐면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저도 이제 학교에 있어봐서 그렇기도 하고 입시를 어쨌든 간에 저도 뭐 입시 자체를 한 지는 좀 됐지만 입시를 하고 있는 친구들을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만나온 결과에 따르면 고3 친구들은 높은 확률로 정시보다 수시로 좋은 대학을 갈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 이미 정시 파이터라 라고 얘기하면은 뭐 사람들이 이미 다 얘기해서 알겠지만 저는 정시 파이터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별로 마음에 안 들긴 합니다만 정시 파이터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 내신을 버리겠다는 의미인데 굳이 내가 들고 있는 카드를 버릴 이유가 있는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공부했던 습관이라고 하는 건 사실 어디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들이 좀 있어요. 막 진짜 문제가 이상하게 나오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 제가 당연히 감안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고3 선생님들이 돼서 내신 문제를 낼 때는 웬만하면 사실은 니네한테 수능에 도움되게 하려고 어떻게든 애를 쓰는 편이시긴 하거든요. 몰라요. 일단 제 친구들은 그래요. 제 친구들도 이제 벌써 뭐 만약 초시에 임용이 됐으면은 벌써 한 초시에 임용되면 24살이니까 거의 한 10년차 교사가 됐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9년차, 10년차 되는 친구들이 아직까지 그런 마인드를 잘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은 되도록이면 도움이 되려고 애를 써요.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것도 수능 공부랑 연결되어 있는 공부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 만약에 아예 수능이랑 관련이 없는 과목이야. 그러면 사실은 되도록이면은 이제 그걸 공부하는 것보단 수능을 공부하는 게 낫긴 하겠지만 만약에 내가 수시를 생각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다. 그럼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은 해야죠. 그죠? 그래서 그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이 뜻인 거고요. 그리고 하면서도 언제나 그렇듯 평가원에 대한 생각은 하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 수미잡 아니고 수미잡 수능 위반잡 아닙니까? 이러는데 그 매번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에 못 봐도 되는 시험은 없어요. 모든 시험은 잘 보면 기분은 좋아요. 하물며 운전면허 시험도 다 맞으면 기분은 좋아.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일단 언제든 최선을 다합니다. 3월에도 5월에도 6월에도 맞죠? 근데 당장은 3월 달에 학평이 있으니 이 간단한 목표들을 좀 설정했으면 좋겠다. 1등급 받아야지 이거 말고 적어도 내가 독서 지문에서 뭐는 틀리지 말아야지. 예를 들어 내가 열심히 철학 지문을 연습했어. 그럼 철학 지문 읽을 때 내가 제 시간에 읽을 수 있는지 그런 거라도 하나라도 목표치를 설정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목표를 성공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 왜 게임이 재밌는 이유는 단기적으로 도파민이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성취가 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도 있어요. 나 나름 석사 전공이 석사 논문 전공 나 석사 논문으로 게임 썼던 사람이야.
교육용 게임 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알잖아. 그래서 그 단기적인 성취가 눈에 보이면 생각보다 효율이 높아지는 경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3월 달에 목표를 삼아야 되는 것들을 되게 사소한 거, 간단한 거라도 목표치를 내가 쉽게 이룰 수 있는 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번은 좀 더 나아지는 거, 그 다음번에 좀 더 나아지는 거, 그 다음에 좀 더 어려운 거 해보는 거지. 그걸 내가 느꼈으면 좋겠어요. 특히 고3 친구들은 이런 경험들이 많이 없단 말이죠. 모의고사도 많이 본 적 없고, 시험 같은 것도 뭐 중간 기말이나 봤지, 맨날 같은 반 애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싸우기나 했지, 전국 단위로 해본 거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전국 단위로 했을 때, 남들하고 경쟁을 했을 때, 남들은 틀렸지만 나는 맞추거나, 혹은 내가 아직까지는 잘 못하지만 요 정도까진 갔으면 좋겠어 라는 마인드가 있으면 제일 좋아요. 알겠죠? 그게 안 됐어. 자, 그러면 이때 가져야 되는 마인드는 그때가 설명드리겠지만, 그때는 이제 그때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왜 못했을까? 이번엔 조금 수정을 해볼까? 라는 거지. 됐죠? 그래서 고3 친구들은 이런 아주 사소한 목표를 좀 설정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정말 하물며 진짜 이런 것도 괜찮다니까? 뭐 수학 기준으로 3점짜리라도 다 맞기. 사실 그거 어려워요. 처음에는. 그거라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탐구도 쉬운 문제 2점짜리는 다 맞기, 혹은 이제 킬러 빼곤 다 맞기. 킬러 중에서 만약에 내가 킬러 열심히 공부해서 한 문제는 맞추고 싶어. 그럼 그거라도 맞추기. 고지작이라도 맞추기. 뭐 유전이라도 맞추기. 이렇게 해보는 거야. 나머지 다 틀려도 돼요. 그러면 뭐 누가 욕을 하든 상관이 없는 거야. 너 이렇게 못 봤어. 에이, 그래도 내가 목표 한 번 이뤘잖아. 그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단기적인 성취감. 우리 N수 친구들 있죠? N수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재종반에 들어간 친구들이 있을 거고, 혹은 이제 독재를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단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단과 가는 친구들은 이제 독재 친구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재종 친구들은 이제 2월 중순부터 지금 현재 열심히 학원을 다니고 있을 거예요. 고생이 많으시죠? 이제 한 3, 4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겁나 고통스러울 거예요. 왜냐면은 오랜만에 다시 루틴을 찾았거든. 한 2달 동안 지금 거의 뭐 그 개차반처럼 놀다가 수능 끝나고 나서 한 2~3달 동안에 뭐 슬렁슬렁 하다가 어차피 기정만 할 건데 그때까지 좀 놀지 뭐 라고 생각했던 친구도 있을 거고, 2월 달에는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2월 달부터 열심히 공부한 친구도 있을 거고 하겠지만, 혹은 뭐 시즌 제로부터 다녀가지고 12월부터 열심히 고생하고 다시 그냥 똑같이 루틴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을 거지만, 어쨌든 간에 2월 달에 모든 걸 새로 시작했잖아요.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제 아마 적응했을 거예요. 한 달 정도 지나면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루틴을 지키십시오. 루틴을 지키는데 열심히 애를 쓰시면서 거기에서 순공부 시간을 최대한 확보한다. 자, 순공 시간을 최대한 확보한다는데, 순공 시간이라 함은 강의 제외, 인강 제외, 스스로 문제를 풀고 학습하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알겠죠? 이 앙이 듣는 거, 인강 듣는 거 다 빼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지금 현재 순공 시간으로 몇 시간 정도 확보가 가능한지 대충이라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선생님 그냥 하면 되잖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둘 중 하나예요. 아예 못하는 놈이거나 아예 진짜 잘해서 굳이 그게 필요 없는 친구예요. 내가 가끔 물어보거든. 너 요즘 공부 몇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 지각 요즘 몇 시간 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 친구들은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 그리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 둘 중 하나예요. 아예 진짜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친구거나, 아니면은 아니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상위권 친구들이에요. 대충 느낌 나오잖아. 나도 몇 년째 봤는데 애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 중위권의 친구들이라고 가정하면 어쨌든 내가 지금 확보해야 되는 시간이 있거든. 그 시간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비중 조절 다시 하라고 제가 보면 2월 달부터 말씀드리고 있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학습 계획 다시 한번 잡으시면 됩니다. 대신 내가 뭐라 그랬어요? 둘 다 마찬가지인데요. 비율로 맞추는 거예요. 알겠지? 몇 시간 몇 시간 몇 시간이 아니고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씩 하겠다가 핵심이에요. 알겠죠? 나는 무조건 지구과학을 3시간 할 거야가 아니고, 내가 오늘따라 3시간밖에 공부 못할 수도 있잖아. 그럼 3시간밖에 공부 못하는데 3시간 다 지구과학 할 거면 딴 과목 뭐 할 건데 언제 할 건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결국에는 단과 수업 듣는 날 오전에 과제를 하는 불상사가 생겨요. 보통은. 그러지 말란 뜻이야. 알겠지? 그러기 위해서라도 시간을 확보를 해봐라, 혹은 시간 체크를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특히나 독재하는 친구들
혹은 집에서 단과로 다니는 친구들 꼭 부탁드리는데 루틴을 만드셨다고 가정하면 그 루틴 꼭 지키시고요. 절대 깨지면 안 돼요. 아프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정말 천재지변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지킵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7시에 기상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은 그 기상 시간은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조금 조절해서 8시? 괜찮아요.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만약에 막 오늘은 7시, 오늘은 10시, 오늘은 12시 막 그래버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루틴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재종 다니는 친구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저는 인간 강사긴 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해드릴 수 있는 얘기인데요. 재종에서의 수업이 중요한가?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 선생님 재종 수업이 중요할까요? 인강 수업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눈앞에 있는 수업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얘들아? 눈앞에 이것이 중요해요. 알겠죠? 선생님 저는 재종 선생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얘들아. 얘들아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눈앞에 있는 수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물론 그게 진짜 안 맞아요. 뭐 학원별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강남대성학원은 바꿀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강사를. 강사 바꾸면 되죠. 뭐. 딴 선생님 들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이제 내가 가장 최적화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서 지금 이 한 달 동안은 나의 최적화된 그 최적화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이제 상황을 찾아보는 거예요. 알겠지? 이 친구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3월 달에 모든 수업들이 다시 개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 개강에 맞춰서 나의 새로운 루틴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걸 언제까지 유지한다? 6월 평가원 사실은 7월까지 파이널 전까지 유지한다. 웬만하면. 알겠죠?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엔수 친구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그 단과를 혹시라도 다닌다 가정하면 내신 휴강 기간이 있을 거예요. 4월에서 5월 사이 내신 휴강 기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휴강 기간에 뭘 할 것인가? 휴강 기간에 만약에 뭐 못했던 앞에 있던 못했던 공부들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상황들을 꼭 다시 이제 그때 뭐 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모르겠으면 물어보시고 선생님들한테 여쭤보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목표는 여러분들의 목표는 재종하는 친구들과 독재하는 친구들은 사실은 모의고사 볼 일이 많아요. 덮으만 하더라도 3월에 보지 기억이 안 나네? 4월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계속 봐요. 그래서 덮프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식으로 알겠지? 확인해 주면 좋겠습니다. 단기간의 마일스톤들을 계속해서 설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그래서 요거 해주시고 특히나 이제 지구과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혹은 탐구 과목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 개념이 안 끝났을 확률이 좀 있거든요. 저는 이제 뭐 스튜디오 강의는 사실 이미 개념이 끝난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 현장은 저도 3월 말에 종강을 해서요. 그때까지는 개념을 다 들어야 되니까 그때까지 개념을 빨리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까지 빨리 맞춰주시고요. 선생님 전 장기적으로 6월까지 개념을 듣기로 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그때까지 하세요. 대신 기출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스스로 잘 유도롭게 조절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물어보는 거 개념을 해야 될까요? 기출을 해야 될까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메타인지가 필요해요. 메타인지가 뭐냐?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못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예요. 이제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지금 최적화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지금 나를 돌이켜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뭘 제대로 했고 뭘 못했고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해왔고 내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이걸 지금 정확하게 정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개념을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선생님 지금 상황에서 제가 개념을 해야 될지 기출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가 보통 누구냐면 3에서 4등급 사이에요. 혹은 2들은 불안해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게 질문의 유형이 확실히 조금씩 다른 게 1등급 친구들은 혹은 상위권 친구들은 대부분 질문을 하면 내가 학습 상담을 해준다고 가정하고 들어오면요. 되게 나 이렇게 말해서 좀 미안하긴 해. 되게 겸손해요. 애들이. 오히려 잘한 애들이 겸손해. 어중간한 1등급 말고 최상위권 이런 애들 있잖아요. 선생님 제가 작년에는 일단 48을 받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랑이 아니야. 왜냐면 얘들은 자기가 상담을 할 때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지 이미 아는 상태인 거예요. 얘는 나는 너를 모르니까 나는 저 사람한테 나의 모든 정보를 알려줘야지 내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작년 수능에 몇 점 받았고 언제 어떻게 받았고 언제 어떻게 받았는데요. 제가 지금 이걸 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물어 보통 상위권이에요. 얘는 나한테 확인을 받고 싶은 거야 그냥. 왜냐면 자기는 이미 정했어. 이렇게 하고 싶어. 확인을 받고 싶어. 근데 그게 보통 틀리지 않거든요. 그냥 해. 괜찮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같은 느낌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 답변하기 되게 곤란해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로 끝나거든. 내가 미안한 거야. 근데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어중간하게 1, 2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그 3등급 이런 친구들이 사실은 고민이 사실 되게 많아요. 왜냐면 본인이 뭘 모르는지를 되게 애매하게 잘 모르겠어. 이게 메타인지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거야. 개념을 하자니 사실은 되게 지겹고 기출을 하자니 왠지 모르게 빵꾸 뚫려있는 개념이 불안하고 요 딱 어중간한 시점 애들이 사실은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개념할까요? 기출할까요?거든요. 그러면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안 되면 진짜 작수 문제를 다시 풀어봐요. 작수 문제를 풀어보고 내가 지금 정확하게 1번부터 자 들어봐. 1번부터 20번까지 푼다가 아니고 1번부터 20번까지 내가 해설지를 제대로 쓸 수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자, 이건 굳이 작수가 아니어도 돼요. 옛날 한 시험지 세트로 했을 때 내가 그 시험지 세트에 대한 1번부터 20번까지 해설지를 정확하게 쓸 수 있으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된다라고 가정하면 일단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그럼 내가 왜 이 해설지를 쓸 수 없는가? 해설지를 못 쓰는 이유가 만약에 개념을 까먹은 상태라고 하면 그 개념을 들어야 되는 게 맞고요. 혹은 내가 이 자료까지는 해석이 되고 이게 무슨 개념인지까지 쓸 수 있어. 근데 문제가 안 풀려. 그럼 이제 기출로 가는 거예요. 다시 해설지를 쓸 때도 1번 막 기억번에 이제 뭐 기억은 니은보다 크다 할 때 기억은 니은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쓰는 게 아니고 기억은 뭐고 니은은 뭔데 이게 이거 특징이고 이게 이런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이거보다 큰 건 당연한 거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개념까지 되는 상태. 근데 그게 안 돼. 자, 쓰라는 게 직접 손으로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팡팡팡 떠올라야 돼요. 바로바로.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떠올라. 그럼 개념부터 다시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개념은 다 떠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료 해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기출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잘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 과목 다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비단 지구과학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 지금 이게 사실 전 지구과학 선생님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모든 탐구 과목은 다 똑같습니다. 국영수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탐구는 무조건 똑같아요. 알겠지? 그럼 몇 시간 공부할까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공부 시간이라는 개념은 내가 몇 시간 하라고 제가 말을 못해요. 강의 듣는 시간 3시간 정도 확보했다 쳐요. 그러면 복습 시간은 무조건 1대1, 1대2여야 돼요. 3시간 공부를 한다, 3시간 들었어? 그럼 3시간 복습을 하든 3시간 문제를 풀든 6시간 문제를 풀든 이렇게 해줘야 돼요. 1대1에서 2 사이. 근데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건 이거예요. 자, 살짝의 쓴소리인데요. 지구과학을 겁나 잘해서 대학을 갈 확률은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근데 국어랑 수학을 겁나 잘하면 대학을 갈 확률이 사실 많이 높아져요. 속된 말로 왜 우리 특히나 고인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고인물, 썩은 물 이런 얘기 하잖아. 과탐은 고인물, 썩은 물이 차고 넘치거든요. 왠 줄 알아? 그 고인물, 썩은 물들은 지구과학은 잘해도 다른 걸 못하면 대학을 못 가거든. 근데 국어랑 수학 같은 건 고인물, 썩은 물 이게 안 나오거든요. 왠 줄 알아요? 걔들은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잘 알아야 되는 게 고인물, 썩은 물이 많아지면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에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입시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라고. 그러니까 꼭 기억해요. 메인 과목은 국어랑 수학이에요. 알겠지? 국어랑 수학이 정확하게 선행이 돼줘야지, 그러니까 이게 밑바닥에 깔려줘야지 탐구까지 영향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저도 탐구 과목이라, 나도 탐구 선생이야. 탐구 중요한 거 나도 알지. 근데 이제 이런 거야. 방금도 말했지만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는요. 그러니까 봐봐. 탐구는 너의 발목을 잡을 수 있거든요. 나 이거 고3 때 담임선생님 했던 얘기인데. 고3 담임선생님 했던 얘기거든. 근데 고3 담임선생님 영어선생님 영어 얘기해줬는데 봐봐. 탐구는 여러분들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국어랑 영어랑 수학은요. 여러분 발목을 자를 수 있어요. 알겠죠? 죽어도 못 걷게 만들 수 있다고. 그러니까 부탁이다. 주요 과목 먼저 배치하고 탐구 배치하는 거예요. 알겠죠? 보통 이제 지구과학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쉬운 탐구를 골랐다 가정하면 뭐 사회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골랐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부는 해야겠고 국어랑 수학은 하기 싫고 뒤지게 하기 싫고 영어 단어 외우기 귀찮고 이러면 이제 어디로 튀냐면 탐구로 튀어요. 아 그래도 도울은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뭐 이러고 있는 거야.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계획된 건 웬만하면 해결하셔야 되고 그래서 비율 맞춰서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슬슬 물어볼 때가 됐는데 잘 안 물어보더라. 선생님 연기교재 어떡하죠? 수능특강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는데 풀어. 당연히 풀어야지. 선생님 혹시 안 찍어주시나요? 그러니까 찍어준다는 게 문제를 풀어준다는 게 아니고 주요 문제 이런 거잖아. 주요 문제 혹시 안 골라주시나요? 이러는데 이게 딜레마야. 주요 문제를 골라주면 그것만 풀잖아 니네가. 이게 왜 중요한지도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거 모르고 나서 그냥 슥슥슥 가버리면 사실 그게 의미가 없거든. 제 생각에는 이런 거예요. 아무리 봐도 연계구조 면만 다 푸세요. 특히나 탐구는. 지구과학은. 지구과학은. 왜냐면 그래도 마지막에 공인된 문제인데 풀만은 할 거야. 사실 아닌 문제도 좀 있어요. 그런 특수한 케이스들은 제가 중간중간에 강의에 녹일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목표치가 돼야 되는 건 뭐다? 3월 학평에 내가 어디까지 맞출 것인가? 이런 것들 연구해 주시면 돼요. 알겠지? 특히나 이 지구과학 같은 거 플랜 짠다고 가정하면요. 지구과학은 지금 일단 개념을 다 끝내시는 게 목표가 돼야 되면 일단 1번 목표 개념 끝내기예요. 내가 지금 시작한 게 있으면 끝은 봐야 됩니다. 무슨 과목이든. 다시 시작했으면 시작한 게 있다면 제발 끝내라. 끝내야 기분이라도 좋아요. 알겠지? 특히 지구과학은 만약에 개념까지 다 끝났어. 그럼 기출 들어가시면 되고 기출 같이 하고 있어. 기출 빨리 끝내시고 이제 넘어가시면 되고 제가 일부러 미리 다 찍어놓고 강의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꼬박꼬박 잘 들어주시면서 제가 그래도 개념 다 끝내놨고 기출 커리도 이제 전범위 편은 한 20% 정도 남은 것 같고 그리고 고난도 편도 이제 한 20% 30% 정도 찍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착착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거에 맞춰서 잘 따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3월은 새로운 시작이니 새로운 플랜을 다시 한번 짜고 스케줄을 다시 한번 조절해주는 달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스스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지금 빨리 탐구해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갑자기 탐구를 하잖아? 그럼 시간이 부족해요. 알았지? 지금 해놓으세요. 지금 내가 어디까지 갔으면 좋겠다. 3월 학평 때 뭐 했으면 좋겠다. 6월 때까지 어떤 성과를 이루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잘 플랜 짜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좋아요. 아마 3월 학평 끝나고 제가 또 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혹시라도 듣고 싶은 얘기가 있다거나 궁금한 게 있다거나 하시면 추천 받습니다. 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또 제보해 주는 게 있으면 그거에 또 맞춰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알겠지? 그럼 저희는 다음 달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